오, 따라왔어? 아빠가 나보다 먼저 왔네. 뭐 하고 있어? 톱 좀 손 좀 보고 있다. 두 분이 같은 문시성이지만 전혀 생각지 못한 조합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팀장님이 아버님이에요? 네, 저희 아빠예요. 산에서 현장에서는 팀장님이고 집에서는 아빠입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지금 친오빠도 같이 일하고 있어요. 와, 진명 씨 오빠까지 세 분이 모이면 배경만 바뀐 현장이네요. 나 할 줄 알아. 아는데. 그럼 영림단 서열은요? 아빠가 처음에 이제 산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먼저 이제 일을 시작하셨고 제가 대학교를 관련 과를 또 가면서 제 자연스럽게 입사하고 최근에 이제 저희 친오빠까지 끌어들이게 됐습니다. 아빠를 따라 무작정 산으로 쫓아다닌 딸은 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하고 어느새 훌쩍 자라 아빠와 동료가 됐답니다. 처음에 산 탈 줄도 모르는데 아빠 따라다니면서 네 발로 기어 다녔거든요. 그땐 진짜 막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는데 산에서 길도 볼 줄 모르고 이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아빠 꽁무니만 따라다녔었는데 그 산을 타는 법을 배우기까지가 진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힘든 현장인 만큼 아버지로서의 고민도 있었을 텐데요. 제가 원래 산을 좋아했어요. 여기를 하기 전부터서.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긍심이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얘들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또 하게 된 거죠. 그 마음을 묵묵히 따라준 자식들이 기특하고 고마운 아버지입니다. 하나, 진명아. 몇 개 필요하냐? 하나만 일단 하나만. 하나만 줘. 뭐 많네? 많이 있지. 아 그래? 그러면 이거 다 내 1년치야. 다른 사람 주면 안 돼. 그래. 호랑이 같은 팀장님도 좋은 건 딸부터 챙기는데요. 한번 장갑 끼고 시동 한번 걸어봐, 톡. 그래갖고 해봐. 진동 안 느껴지고 좋아, 장갑. 싫어. 방진 장갑이야, 방진 은근슬쩍 장갑. 일 시키려고 지금 가지고 이제 장작설을 하고. 톱 들고 고생한 딸이 안쓰러웠던 거죠. 제깍 시동을 걸어보는 진명 씨. 오케이. 어때? 좋아? 면장갑보단 낫다. 아, 그러면 기능성인데. 처음엔 면장갑 썼단 말이야. 잘 챙겼고 가고. 이건 내가 챙겨갈게. 안녕. 밥. 안녕. 운전 조심하고. 현장에서 모시게요. 그래, 가. 안녕. 헤어질 땐 참 쿨한 부녀지간입니다. 다음 날 편백숲으로 중장비 여러 대가 들어옵니다. 오세요. 이쪽으로.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저희 이제 편백 임지에 장비 투입돼서 수집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넓은 저림지를 구역별로 정리하다 보니 장소를 옮길 때면 숲 가꾸기에 필요한 장비도 함께 이동하는데요. 산림 사업에 임업 장비가 투입되면서 일의 효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편백을 심어놓은 지가 3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석가압 해주면서 또 나무를 또 재적 성장을 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석가 내줘야 되는 시기예요. 편백나무를 곧고 길게 키워준 다음 나무의 몸집을 키우는 재적 성장을 하면 목재로서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석가배기를 하는 건데요. 우선 섭목부터 시작합니다. 팀장님, 얘 손목에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나무를 살려두고 또 베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참 궁금한데요. 노란 테이프를 묶은 애들은 이제 베어내야 될 나무인데요. 위쪽을 보시면 너무 수관이 울패되어 있어가지고
이 자라나야 될 편백들이 햇빛을 많이 못 받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너무 간격도 좁다 보니까 양분이라든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키워야 될 나무들은 키워주고 제거해야 될 나무들은 제거해주도록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를 고르는 선택과 집중, 수용과 지형을 살피고 나무 사이 적절한 간격을 계산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아닌 숲 전체의 조화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신중한 작업이죠. 선목 작업이 끝나면 벌목에 들어가기 위해 장비를 챙기는 진명 씨입니다. 진명이하고 기선이하고 먼저 내려가서 손목 위주로 작업을 하는데 가서 판단을 갖다 잘 해주고 내려갈 때 조심해서 내려가고. 심한 비탈길, 위에서 내려다보는 숲과 막상 안으로 들어선 숲은 위험을 느끼는 체감 자체가 다릅니다. 심한 비탈길에서는 톱의 각도를 맞추는 일도 꽤 고전인데요. 먼저 수고를 따고 나무의 반대편을 자르려는데 톱이 그만 나무에 끼어버렸습니다. 한참을 톱과 씨름하는 진명 씨. 겨우 톱날을 빼는데 성공합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톱날을 뺄 때 넘어가는 방향이 틀어지면 주변 작업자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나무 넘어가요! 남자야 완전히. 아, 여자가 아니라 남자. 진짜요? 예. 그냥 겁 없이 댕기기 남자지. 우리들도 댕기기가 힘든데. 아, 진짜요? 오랜 경력자라고 해서 나무 베기가 수월치는 않습니다. 나무는 언제나 두려운 대상이죠. 그런 두려움을 품고도 대범하게 나무와 마주서는 진명 씨. 그녀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대하는 걸까요? 미용사 같은 기분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 너저분한 머리를 미용사가 이렇게 손 대주면 깔끔해지듯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벌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숲을 가꾸기 위해서 벌목을 하는 거니까요. 숲을 예쁘게 꾸며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한 그루를 자를 때마다 산림 부산물도 심하게 나옵니다. 때론 숨쉬기 힘들 만큼 톱밥이 날리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코로나였을 때는 마스크까지 이제 KF 그거 쓰고 이랬었거든요. 최악을 경험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진명 씨가 이 길에 들어선다는 결심에 힘들다는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나무가 저의 인생보다도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애들이잖아요. 제가 하기 싫어서 피해 있고 이랬다면 애초에 이 직업군을 선택 못 했을 거예요. 안 했어야 돼요. 이 업이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관심 있어서 쫓아다녀야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탈길에서 자른 나무는 작업로에서 장비를 이용해 끌어올립니다. 나무를 토막내지 않고 접목 수집해서 나무를 자르는 건데요. 단단한 와이어로 나무를 묶고 위로 끌어올립니다. 비켜!
신호수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할 만큼 긴장감이 돕니다. 나무를 올리고 할 때는 이만큼 거리를 두는 거예요. 나무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내려오면서 가지가 내 몸을 때릴 수 있거든요. 위험하겠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빨리 안 되고 천천히 되는 거예요. 산림 작업을 할 때 비탈에서는 작업자들이 상어로 서서 작업하지 않는데요. 자칫 나무가 미끄러지면 아래쪽 작업자가 큰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위아래를 소통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작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길목에서 나무를 재장을 재서 반목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잔가지를 쳐내며 길이에 맞게 나무를 자르는 장비는 작업자 10명분의 역할을 해낸다고 합니다. 임업기기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척척 작업이 이루어지지만 그 역시도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일인지라 보는 마음조차도 놓이질 않습니다. 일하는 아빠를 볼 때면 진명 씨 마음도 복잡해지죠. 존경하는 마음도 드는데 처음에 아빠가 이렇게 임업 쪽 하신다고 했을 때는 많이 다치셨거든요. 병원에 입원하셨다, 수술하셨다 이런 소식도 듣고 안 다쳤으면 하는 바람도 너무 많이 있죠. 지금 옆에서 지켜보시기엔 좀 걱정도 많이 되시겠어요. 제가 아빠를 걱정하기보다 아빠가 저를 걱정하지 않을까요? 역시나 결정적인 순간 눈에 띄는 아닌 객관적인 그녀입니다. 작업로에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길이를 재는 보조 역할이 막내가 할 일이죠. 이영도! 줄자로 재고 다니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제 줄자로 하나를 또 다른 자를 만든 거예요. 손발이 척척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맞추는 환상의 호흡. 그런데 갑자기 일 잘하던 진명 씨가 어깃장을 놓는데요. 나 못해! 이거 봐! 아니! 나 못해! 아니 이게 뭔가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죠? 여기도 곧 뜯어져요. 경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터지더라고요, 신발이. 작업화에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못하겠다더니 너덜거리는 안전화를 끌고서 일을 시작하는데요. 지켜보는 오빠 정빈 씨도 기막혀합니다. 최근에 받은 거 아니야? 아니, 이거 한 2주, 3주 됐는데 이렇게 됐어. 오빠 신발은 멀쩡하네요. 저는 일을 잘 못해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멀쩡합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그 열심히 하시던데. 아니 저는 왔다 갔다 해봤자 이런 평지여서 산은 안 내려가니까 덜 뜯으시나 봐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와, 저 신발을 끌고 어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전화 이 밑창이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뭐 본드 좀 뗀 거 있어요? 아유 안전화 신으셔야 되겠네. 이거 안전화예요. 아 그 떨어질 뿐 안전화 넣는 내 풀고. 참 얼굴은 이쁘게 생겨갖고 신발을 그래갖고 쓰겠습니까? 젊으신 아가씨가 산에서 일하시면서 신발이 저런 정도로 이 일을 열심히 한지 좀 알아주시면서 급여도 많이 올려주셔야 되겠네. 호탕한 철물점 사장님의 말씀에 공감 버튼 꾹. 그런데 정말 본드로 밑창을 붙이려는 건가요? 집에 아직 안전화가 있어서
오늘 작업하는데 물이 가지 않는 정도로만 되면 되잖아요. 오늘 일단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해봐야죠.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거참 신기하게도 딱 붙었지만 얼마나 갈까요? 점심을 챙겨온 진명 씨. 포장을 보니 오늘은 메뉴가 다른 것 같은데요. 삼촌 식사하세요. 삼촌은 김치찌개 싫다 해가지고 장어탕 따로 시켰어요. 그럼 식당을 두 군데나 들렸다는 건데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삼촌 제육볶음. 삼촌이 김치찌개보다 제육볶음 먹고 싶다 해가지고 시켰어요. 선생님 오늘은 어떻게 메뉴가 좀 괜찮습니까? 예, 오늘은 제육볶음이어서 맛있는 제육볶음이 와갖고 좋습니다. 삼촌 맛있게 드세요. 취향 따라 메뉴가 다양해지니 꽤 푸짐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빠 오늘 장어탕. 딸이 최고네요. 아빠 동생. 작은 아버지까지. 예, 아빠 옆에요. 작은 아버지 되세요? 저희 영림단에 문씨만 내면. 역시나 가족 계보의 중심엔 아빠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빈 씨는 얼마 전에 합류한 거 아닌가요? 같이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제가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막내세요? 그렇죠. 서울로 한번 도망갔었어요. 왜요? 일하다 하도 혼나가지고 아, 잠깐에 일탈 좀 했습니다. 좀 짠했죠. 이게 일이 진짜 힘든데 그것도 이제 이렇게 좀 FM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 밑에 있으면 더 힘들거든요. 아,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뭐 그런 생각이었어요? 어땠어요? 전 도망 안 가가지고.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진명 씨가 이 힘든 환경을 견디게 하는 힘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